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은퇴시켜드릴 집에만 있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알아볼 물건은 2018 타경 104,954호 천안지원에서 열렸던 거고요. 이미 낙찰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14일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감정가는 1억 8,800, 최저가가 이제 4차 때 3차까지 유찰되고 4차 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최저가는 34%, 6,448만 4천원이고요. 보시다시피 낙찰자 앞으로 여기 이대화라고 나와 있죠. 앞으로 제가 받은 물건은 요 이름을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 면적이 40.1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40점 이게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요게 가면 분양 평수로 하면 49평형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강제 경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일단 짚어볼게요. 일단은 사진은 뭐 이렇고요. 쭉 보셔야 될 게, 요 물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임차인이 있었죠. 임차인이 있었고요. 대항력이 있는 분입니다. 전입자가 2014년 2월 10일, 소유권 이전 바로 밑에 전세권 여기 있죠. 전세권은 7월 30일 날 전세권 그 등기가 설정됐네요. 이성민 씨. 보증금은 1억 4,500, 1억 4,500으로 전세가 들어왔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가 바로 그리고 다음 달에 그 전세권을 이용해서 이제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7,8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성민 씨가 세입자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신한캐피탈에서 5,200만 원을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합의 1억 4천이 되죠. 1억 4천만 원. 이게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또한 이제 일단 1억 4천은 쉽게 넘어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은 나왔던 거죠. 보증금이 1억 4,500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증금을 보장받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1억 4천이라는 금액에 그 전세권 그 대출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이제 법인인데요. 법인이 갑자기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하면서 신한캐피탈도 계속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거쳐서 소송 확정 판결이 대략 2018년도 8월경쯤에 이제 확정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경매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뒤로도 이제 가압류와 압류가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냥 요 사건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회사가 전세를 나왔고 이성민 씨는 그 전세권을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신한캐피탈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기한이 만료되고 이제 이성민 씨가 더 이상 전세를 연장할 마음이 없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신한캐피탈이 그 이성민 씨한테 그 돈을 빌려준 이성민 전세권부 건저당을 이용해서 이제 강제경매 소송을 걸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시킨 사건입니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뭐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되면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아시다시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가 되겠죠. 임의경매가 되는데 여기에 강제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갔을 때는 전세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임차권을 활용해서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강제 경매로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권을 이용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시에는 소멸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이 집이 팔림과 동시에 그냥 그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더라도 그냥 거기까지만 받고 이제 더 이상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을 이용했을 때는 그 낙찰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새로운 낙찰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강제경매가 들어왔고 전세권을 이용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까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전세권자 강제경매 그러면 임차권을 활용해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인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한캐피탈이 끼어버렸죠. 그,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성민 씨예요. 이성민 씨. 이성민 씨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건부를 활용해서 신한캐피탈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성민 씨가 신한캐피탈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전세권의 권리가 신한캐피탈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캐피탈에게 이제 그 전세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권리금에 대해서 채무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MK전공 여기 그 전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성민 씨한테 전세를 놨지 신한캐피탈한테 전세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캐피탈이 NK전공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돈을 이쪽으로 주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캐피탈이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 권리가 이성민 씨에 있는 보증금이 내가 받을 권리다라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제 확정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강제 경매로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한캐피탈은 이성민 씨의 전세권만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 경매로 들어가는데 임차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세권을 빼들어 와서 그 권리로 경매를 넣는 거예요. 하지만 소송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캐피탈은 채무잖아요. 채무 관계. 전세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지. 이건 채권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경매를 잡아 넣는데 이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경매를 넣었지만 강제 경매로 갔고 그래서 소멸하지만 강제 경매가 표시되다 보니까 대항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죠.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 물건은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신한캐피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권밖에 양도를 못 받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이성민 씨는 여기서 배당받을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배당을 신청을 안 하면 신한캐피탈이 돈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채무 관계를 이행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무조건 배당 신청하도록 여기 보시면 채권 처분자로부터 위 전세권은 이 사건 경매 신청 접수일에 배당 요구한 것으로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이 배당을 신청을 해서 그 배당금에 있어서 이성민 씨에게 갈 배당금을 신한캐피탈이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 물건에서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1억 8,800인데 실제 시세는 여기가 1억 5천 정도 씁니다. 기본용으로 봤을 때 1억 5천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대금 납부일이 있죠. 10월 5일날 제가 납부를 했는데
10월 이제 배당기일 잡히자마자 바로 납부를 한 거예요. 10월 5일 날 납부를 했는데 계약서에 보시면 10월 7일 날 바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는 띄워드릴게요. 편집하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여기 이 대화 보이시죠? 그 다음 개인정보는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잔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잔금은 이제 대출을 지금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출은 일단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건 개인적인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되는데 원래는 저 여기 그 계약금 잔금 납부기일보다 이제 일찍 나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하지만 그리고 또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가 미리 뭐 인테리어 좀 하자고 해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럴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보시다시피 1억 3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1억 3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제가 이제 6,500만 원에 그 낙찰을 받았잖아요. 6,500만 원을 빼고 거기에서 이제 취등록세 200만 원 정도 그냥 뭉뚱그려서 잡읍시다. 이거 뭐 세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2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왔을 때 관리비 6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월 달에 650만 원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세부 목록을 뽑아 봤는데 그 95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자료도 이제 스캔해서 편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60만 원대. 그래서 그냥 96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960만 원. 네, 이렇게 960만 원을 빼면 5,34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요. 물론 요거는 이제 양도세 세전입니다. 양도세까지 생각을 하시면 뭐 그냥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잔금을 내자마자 이틀 만에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구매 의사를 밝힌 거는 하루 전이겠죠. 등기도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구매자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제가 빨리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시세가 1억 5천인데 저는 시세가 1억 5천이면 시세를 1억 5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세는 금매 가격을 시세로 봅니다. 그것도 금매 가격 중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을 시세로 받기 때문에 시세를 1억 4천을 받고요.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 시세 차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걸 취득하는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건 제 노력에 의한 그 성과지만요. 어찌됐든 취득하는 데에서 제가 싸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제 집을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득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1,000만 원이 뭐 ADM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싸게 함으로 해서 거래가 일찍 됩니다. 시세 파악만 제가 뭐 판매하는 물건들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쭉 그래왔고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은 그냥 시세 조사 한번 빡시게 한번 해보세요. 빡시게 해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일단은 남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시세와 시세 차익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뭐 금매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금매로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집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싸게 사는 겁니다. 물론 좀 오래되고 이랬기 때문에 안에 수리할 부분이 조금 있었긴 있었어요. 뭐 베란다 타일이 좀 깨졌고 그다음 작은 방의 바닥이 조금 오래된 거라서 조금 뭐 장판은 깔든 뭐 그렇게 좀 해야 되고 도배지는 깨끗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에 도배지 갈아야 좀 뭐 갈고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 LED 등으로 다 바꿔갖고 다 바꾸고 그다음 뭐 그 싱크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말 닦기만 해도 정말 새 것처럼 깨끗했는데 그래도 굳이 싫다면 뭐 시트지 작업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완전 온라인 리모델링 했는 분위기 다 냅니다. 그 정도의 집이었고. 근데 그걸 못 보시죠, 사람들이. 그냥 뭐 베란다에 타일 깨져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흉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못 보시죠. 하면서 이 물건도 그래요. 판매하면서 이분은 본인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그 가치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정말 싸다. 그러면 이만큼 벌고 가니까 2천만 원 벌고 가지. 사는 즉시 그냥 2천만 원 벌고 가지. 그래서 이분은 빠르게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내려오면서 그 계좌번호 불러달라 해가지고 먼저 가계약금부터 걸고 시작하신 분이. 이게 정말 현명한 거예요. 자기가 남는 것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제 경매 물건이다 하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부동산에 낸 거 아닙니다. 그냥 카페에다 그냥 하나 탁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6,500만 원 이제 낙찰 금액이 푹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요. 와, 너무 비싸다. 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제가 그 가격에 받았는 걸 사기라고 얘기하면 뭐 그러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기인 것처럼 보일 만큼 내가 싸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1억 3천만 원에 파는 게 사기래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네가 6,500만 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면 팔겠다라는 그런 댓글도 올라와요. 그건 저를 너무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6,500만 원에 사가지고 8천만 원에 사는 거, 파는 거는 정상이고, 그러면 1억 3천짜리를 8천만 원에 사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몫이에요. 제 몫이고, 사는 사람은 그때의 시세보다 얼만큼 싸게 사는지 그 집 상태가 어떤지만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서로 좋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참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냥 이거는 이 물건의 그냥 에피소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어, 제가 어떤 다른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아예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록 세전이지만 5,340만 원 이 금액이면 웬만한 대기업 연봉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 빠지고 있고 실수령으로 따지면 대기업 연봉은 아니죠. 그러면 팩트는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대기업 정도의 일단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제하면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고 중소기업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면 일단 그분들 1년 연봉은 저는 이번에 번 거예요. 9월 14일부터 10월 7일 날 계약이 됐으니까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제가 그런 사람들의 연봉을 벌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그 경매도 중요하지만 부동산도 하셔야 돼요. 경매와 부동산은 결국엔 이어집니다. 경매는 그냥 낙찰만 받고 그 가격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경매는 저는 아파트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동산의 꽃은 무조건 토지예요, 토지. 토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풀밭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땅들을 그 땅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때로는 뭐 디벨로퍼 건물까지 지어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인 거예요. 모든 사람 부동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가 되는 거고요. 일단 부동산은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경매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꼭 부동산 하시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5%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히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도 해보고, 제가 경매를 공부를 하고 경매에 대한 결론은, 일단은 이게 머리가 똑똑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적성에 맞다면 행동을 하셔가지고 꼭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어, 본인이 경매에 안 맞다, 그럼 부동산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추후에 계속 차츰차츰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영상은 이제 경매에 관한 그 영상이었고요. 일단은 따라오십시오.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시면 제가 은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가 집에만 있는 아빠인 이유가 거의 볼일 보러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 일을 해도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빠고, 저희 가족들은 아이들 뭐 놀이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주말에 절대 휴일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데 줄 서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생활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고, 일단은 금전적인 여유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물건들을 쭉 보면서 어떤 물건들을 소개할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고, 어떤 물건을 낙찰하는 순간부터 이제 부동산을 하는 거죠. 경매는 낙찰되는 순간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뭐 토지 같은 개발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그냥 땅이라더라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그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곧 제가 이제 손댈 물건은 토지입니다. 토지고 부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개발 행위도 조금 크게 해야 되고, 건물을 짓는다면 정말 재밌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독해 주시고요. 따라만 오세요. 따라만 오면 뭔가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을 얻는 순간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실 거고요. 그러면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